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인생 최대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끼고 모아온 평생의 전 재산과 은행에서 어렵게 받은 대출까지 합쳐 상가 하나를 분양받기로 한 것입니다. 외관만 보면 깔끔하고 위치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투자처럼 보였죠. 이 상가의 분양가는 무려 12억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분양 대행사의 말을 믿고 미래를 낙관하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결단은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참혹한 결말로 이어지고 말았죠. 불과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기도 전에 그녀가 큰 기대를 걸었던 이 상가는 경매로 넘어가고 맙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부동산 투자가 실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성의 사례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실수의 축소판이자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교훈을 담고 있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1967년생으로 당시 나이 58세, 은퇴 후 노후 대비를 고민하며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시중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주식은 위험성이 크며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그녀는 결국 상가 분양이라는 새로운 길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바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 신도시, 서울 접근성도 좋고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죠. 특히나 이 상가는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상가였습니다. 법조타운 중심이라는 점, 역세권이라는 키워드, 미래 수요가 몰릴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은 그녀의 선택을 부추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분양 대행사 측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곳은 법원 앞이라 수요가 탄탄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비롯한 법률 관련 업종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 인구도 많고 상권의 미래 가치는 분명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그녀는 고민을 접고 곧바로 계약을 결정합니다. 평당 1억 원이 넘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 6억 원에 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아 총 12억 원. 그렇게 그녀는 인생 전부를 걸고 상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상가는 신축 건물이라 외관도 멋졌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죠. 그녀는 머릿속으로 매달 임대료가 착실히 들어오고 그 돈으로 대출 이자도 감당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노후가 든든해질 것이라는 믿음은 그녀의 표정을 밝게 만들었죠. 하지만 막상 상가가 완공되고 본격적인 임대 준비에 들어가자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요 자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외관만큼은 번듯했지만 그 안에는 저렴한 군식당과 저가형 카페가 이미 운영 중이었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굳이 밖으로 나가 소비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낮 시간에도 상가 앞은 썰렁했고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는 극히 제한적이었죠. 그녀는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며 낙관했지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높은 임대료를 고수했지만 몇 달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자 조금씩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녀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 주인들도 전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경쟁적으로 임대료를 내리기 시작했고 이는 상가의 전반적인 시세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익은커녕 대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수입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이자 연체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대출 상환에 실패하면서 이 상가는 경매에 넘어갑니다. 처음 감정가는 12억 5천만 원이었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유찰이 반복되었고 현재는 최저가 4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금액으로도 낙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변 상가들의 평균 낙찰가도 3억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녀는 전 재산을 잃은 것뿐 아니라 수억 원의 빚까지 떠안은 채 재정 파탄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이런 유혹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일부 분양대행사와 부동산 업자들은 여전히 역세권, 코너상가, 호재지역, 법촉타운 중심이라는 미끼를 던지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광고에는 성공 사례가 넘쳐나고 수익률 그래프는 마치 미래가 보장된 듯 포장되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과연 얼마나 현실과 가까운지 우리는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보의 불균형, 바로 정보 비대칭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현장 상황, 유동인구, 실제 상권의 흐름을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분양업자들은 이런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수료를 위해 진실을 감춥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상가 한 채를 팔면 분양대행사 직원은 최대 5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계약을 유도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말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라면 왜 나에게 그것을 알려줄까? 진짜 돈 되는 정보는 절대 쉽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엔 반드시 그만한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특히 상가 분양처럼 거액이 오가는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보다 신중한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광고에 현혹되기보다 직접 발로 뛰며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다각도로 비교 분석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냉정한 판단과 충분한 사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러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정보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현명하게 투자하고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전국에 계신 큰돌TV 가족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큰돌TV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